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책걸상 825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박평이랑 좀 일찍 녹음해가지고 그 좀 순서들을 좀 약간 섞으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뭐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박평 좀 건강 괜찮아요? 그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원래는 박평, 아파서. 다른 분 박평 이렇게 좀 섞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 연속 박평과 함께 하는데요. 네. 뭐 어떤 청취자분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 박평님 나오는 방송을 이렇게 연달아 해주시니 그 한동안 감사합니다. 또 안 나오셔가지고 막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시기를. 그럴 겁니다. 다현님이 독지가 카페에 올린 글을 YG가 가져왔네요. 네, 댓글이 너무 없었기도 했지만은 그 독지가 카페에 최근 유입되신 두 분이 재미있는 글을 남기셔가지고 이제 오늘이랑 수요일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네, 가져온 사람이 좀 읽어주시죠. 아니 나눠서 읽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책걸상만 듣고 있는 독지가입니다. 과가람 기자님의 공부의 위로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구글링 하다가 YG와 JYP의 책걸상이라는 요상한 이름의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 책방부터 책 이게 뭐라고 책이라웃까지 나름 도서 팟캐스트는 이것저것 들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왜 몰랐지? 하는 마음으로 바로 눌러봤으나 목소리가 너무 아저씨들이어서 1분 듣다 껐지 뭐예요. 저 이 대목 읽고 엄청 웃었어요. 근데 참 알 수 없게도 책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시질 않아서 꾹 참고 크크 한번 들어보기 시작한 이후로 일주일 내내 책걸상만 듣고 있네요. 에피소드가 방대해서 우선은 제가 읽은 책 위주, 관심 있는 책 위주로만 선별해서 듣고 있는데도 아직 들을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기존 도서 팟캐스트들은 뭔가 젠치하는 느낌도 있고 그들끼리 조금 어려운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걸상은 뭐랄까 학교 고학번 선배님 혹은 사내 소탈하신 부장님들과 생맥에 마른 안주 먹으면서 가볍게 책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요? 크크크. 물론 파지티브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좋으면 좋다, 노잼이면 노잼이다, 실망했으면 실망했다, 가감없이 솔직한 감상평을 들려주시는 덕분에 청취자로서 더욱 공감이 가고 몰입해서 듣게 되는 듯합니다. 특히 YG랑 JYP 티키타카 너무 웃겨요. 약간의 혐간을 베이스로 한 오래된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 이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왜 이제 알았을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어서 역주행 다 마치고 정주행에도 합류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다현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걸 역주행을 마치려면은 800편을 들으려면은 기본 한 500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하루 종일 10시간씩 들어도 몇 달 걸리는 건데요. 네. 이 다현님 사연을 소개한 책걸상 825회를 언제 들으실 수 있을까? 책걸상 혹시 들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책걸상 정주행 다 마치고 밀린 것까지 다 듣고 나면 책걸상 끝났을 수도 있겠다. 네. 없어졌어 이제. 그 혐관 아닙니다. 네. 혐관은 사실 사전에 없는 말이죠. 이거 신조어죠, 이것도. 웹소설. 네, 혐오관계라는 혐오관계.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표준어인데 YG와 JYP는 절대 혐관 아닙니다. 혐관이면은 이렇게 오래 계속 같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혐관이 약간 그런 뜻이에요. 진짜 혐오가 아니야? 진짜 혐오가 아니고 그 우리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트 노벨이나 아니면 웹소설에서 막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혐관이네요, 딱 두 분. 우리 사랑에 빠져 언제 좀 있다가 아니 막 이렇게 진짜 서로 막 쟤 뭐래 하면서 재수 없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들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점점점 친해지는 그러다가 그 로맨스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흔히 혐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현님 댓글 중에 기존 다른 팟캐스트들은 뭔가 젠체하는 느낌도 있고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 딴 거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YG가 특히 그리고 JYP도 자주 우리도 젠체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해 그게? 그 젠체로는 부족한 거지. 딴 근데- 집은 더 해? 근데 젠체를 대놓고 해서 이게 이렇게 느낌적 느낌이면 아 진짜 젠체한 느낌. 근데 아니, 너무 막 젠체를 그냥 대놓고 해서 무식해 보여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더 젠체를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나 그 YG는 뭔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젠체를 하는데 그게 청취자들한테는 어째 뭐래 이러면서 약간 가닿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좀 젠체의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그걸 못 들어줘. 그렇지 구박하지. 그 견디지 못하고 그 저지하기 욕하지 때문에. 우리가 네, 서로. 네. 그리고 그들끼리 조금 이야기하는 거를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도 어려운 얘기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딴 데는 더 어려워? 아니 어려운 이야기. 그것도 한 사람이 어려운 얘기하면 다른 한 사람이 하지마 표정이 일그러져. 표정으로 뭔 소리 이게 막 그래서 이미 초조해져. 네, 초조하고 빨리 초조해져. 끝내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될 네. 것 같고 막. 아니 그 우리가 다른 저 무슨 저 돈 많이 쓰고 유명한 분 많이 나오는 팟캐스트들보다 청취자가 적은 게 우리가 약간 마이너 감성이고 젠체 많이 하고 재수 없는 소리 많이 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게 했는데 아니었어. 딴 집은 더 젠체하고 더 어려운가 봐요. 그 여기 다현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그냥 아저씨라서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 아저씨 잠깐만. 둘이라서 안 목소리가 되는 거야. 너무 아저씨 들이셔서 그 다른 오은도 아저씨고 장강명도 아저씨고 누구야 이동진도 아저씨잖아 다. 셀럽 아저씨잖아. 그렇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너무 아저씨스러워. 이게 그냥 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뭘 문단 단위로 지금 얘기를 하나씩 다 하고 있어. 쿨하게 못 넘어가. 계속 생각한 거야. 2번, 3번 읽으면서. 참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못하게 댓글을. 그 이번 주에 읽을 책이 드디어 이제 이 노 작가 네. 유명 작가를 처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 많이 할 것 같은 아 정말이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싫으면 싫다고 하려고 지금 이 책을 선정한 거잖아. 싫다고 말하려고 선정한 거예요? 사실은 다 읽기 전에 선정부터 한 거잖아요. 저는 다 읽었죠. 아, 그래. 저는 다 읽었고. 근데도 하자고 한 거야? 노 저는 다 읽었고. 우리 괴롭히려고 너도 읽어봐라 이런 거야? 아니 그리고 JYP가 하자고 해서 그래 너도 읽어봐라. 아 정말 몰랐어 그거를. 너도 읽어봐라. 아니 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줄리안 반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주제 도서는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년 9월에 나온 비교적 신작인데 네, 이 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얘기할 내용도 좀 별로 없고 얇고 뭐 딱히 네 대신 줄리안 반스라는 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뭐 과거에 읽은 책들도 몇 권 있고 하니까 줄리안 반스 특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시작을 저는 해보죠. 줄리안 반스 특집이라고 하기에는 줄리안 반스를 별로 읽은 게 없어요. 저도 뭐 많이 나. 네. 그래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보셨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안 봤어요. 아 예감도 안 봤어? 네, 저는 줄리안 반스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가 처음이고 시대의 소음을 한 중간 정도 읽다가 말았어요. 그럼 끝까지 읽은 거는 우연 이게 처음이에요? 네,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네, 책 GPT라고 불리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책을 읽을까? 늘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YG도 줄리안 반스를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전에는 단 한 권도 끝까지 읽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그게 그 뭐냐면 이게 좀 연이 안 닿는 작가가 있잖아요. 있죠. 예, 예. 네. 근데 저는 줄리안 반스도 그런 작가고 시대의 소음은 그 뭐 읽다가 만 게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소설이 형편없어라기보다는 음. 그때 제가 JYP한테 시대의 소음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때 저 좀 바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JYP가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소음 재미없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러면서 난 봤는데 근데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또 그냥 다른 또 막 더 눈길 가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치워버리면서 완독을 못했었죠.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줄리언 반스랑은 좀 그런데 이번에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자, 글자. 왜 힘들었는지 이제 좀 이따가 보고요. 박평은 반스 책을 그래도 몇 권 읽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제 편집자 되고 나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 외서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제 외국책 그 국내에 수입해가지고 내는 책들을 다산 출판사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낀 첫 번째 책이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원제가 그게 아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근데 제목을 바꿔서 냈는데 그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다 진짜 좋아했고, 그러니까 막상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 뭐 맨부컵 받은 작가고 뭐 이렇게 명성에 비해서 되게 잘 읽히고 그래서 재밌게 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다산에서 외국 책을 너무 잘 만든다. 그리고 그게 줄리언 반스에 이르면 희한하게 그게 약간 폭발하는 것 같다. 그 책 편집력이 그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이번에도 책 제목이 약간 그 예감은 틀리지 맞아요. 않는다랑 좀 비슷하더라고.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근데 네. 이것도 보니까 원제는 그냥 엘리자베스 핀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목을 잘 지었다.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인상에 남아있는 작가. 근데 이제 제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원제도 알고 있고. 원제는 뭔데? 원제가 더 센스 오브 언 엔딩일 거예요. 센스 오브 언 엔딩. 엔딩.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건 원제나 여기까지인가? 예, 원제나 라는 느낌? 이런 원제나 겁니까? 소설의 그 저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소설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뒀을 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정말 잘 지은 번역 제목인 거죠. 근데 이거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 저는. 네, 제목은 좀 너무했습니다. 네, 이건 사기예요. 왜냐하면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내용의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라고 자, 한다고? 전 세계 장편 소설 중에 우연히 한 번도 안 등장하는 소설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보고서 줄리안 반스 팬이 되신 분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제목만 보고도 제목이 너무 끌리잖아요. 그 우리가 도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그 관계성 같은 게 우리 제목 낚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대원 실수리 보고서에서 관계성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약간 청학동 선생님 내용과 제목 사이에도 관계성. 근데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저는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보고서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 책의 모티브나 스토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당연히 기대를 하고 봤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다니. 그러니까 솔직히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에 한글판 제목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약간 좀 해도 좀 심하다. 근데 소설 읽어보면 사실 우연을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연은 필연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일단. 근데 말이야 모순적이죠. 있다는 게 뭔 소리야? 우연이 필연이라는 게 모순적이지. 근데 이 안에서 엘리자베스 핀치가 이야기하는 그런 썰들 중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인생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약간 스토아파. 네, 그 얘기를 어쨌든 그렇게 풀어낸 거 아니에요? 요 책에 혹시 그 니부어 목사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못 받아들인 그 기도문이 이 책에 나오나요?
기도문이 나오진 그건 않지만 기도문이 나오진 최근에 않아요. 내가 본 책에 그 문장이 나와서 혹시 이건가 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도문이 근데 거의 그 문장이 반복적으로 좀 사실은 나오죠.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스토아 철학에 이제 맞닿아 있는 거고 좀 불교적으로 막 이렇게 뭐 불교적으로도 뭐 연결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 율리아누스가 또 약간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네,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분이 그리고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만큼이나 엘리자베스 핀치도 그런 걸 계속 학생들한테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핀치도 학생들한테 설파하고 이제 주인공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뭐 그거야 뭐 그냥 오케이인데 근데 뭐 차라리 그 제목 받아들여라라고 하든지 그러면 받아들여라 아니면 체념 뭐 이렇게 하든지 받아들여라는 왠지 뭐 법정 스님 에세이 같은 아니면 뭐 느낌이잖아. 체념과 인내 뭐 이러든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금음 이런 데서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읽기 모임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 등장하시는 거 봤어요. 네, 저 쭉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YG가 등장하시더라고요. 글도 남겼어? 아니 그 가이드가 또 그 저랑 제가 예전에 그 캡처해가지고 막 연재도 시켰던 그 분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연말 인사도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쭉 봤는데 저 약간 좀 보면서 약간 그 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시각에서 읽으셨는데 약간 읽으시는 분들도 아니 좋다고 해서 읽고는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좋아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좋다고 해서 읽는다고 누가 좋다고? 이동진 작가가 올해의 책으로 추천했잖아요. 이동진 씨가 올해의 책으로 하나 추천하지는 않지. 아니요, 올해의 책으로 이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의 책으로 몇 권을 추천하는데 그 외국 소설 중에서는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추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연말에. 왜 그 추천의 이유도 설명을 제가 하죠. 그 유튜브를 안 봐가지고 그죠 추천했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이제 2024년 최고의 책으로 뽑았다라는 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 녹음을 중단하고 그 유튜브를 보고 옵시다. 아니, 왜 2024년 최고의 책으로 뽑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나도. 그 우리가 아니 이거 몰랐어요. 그러면 JYP는 아니 그냥 이동진 씨가 최고의 책으로 뽑았는지 이동진 씨가 좋은 책이라고 추천한 수많은 책 중에 하나인 줄만 알았지. 그게 1년 중 최고라고 꼽을 만큼 강추했는지는 몰랐죠. 아니 그래서 이제 원래 줄리안 반스 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줄리안 반스 팬들은 관심을 보일 것 아니에요. 근데 또 심지어 제목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뭐 굉장히 그럴 듯해. 그래서 저 책 읽어야 되겠다. 이게 연말쯤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9월 달에 나왔군요. 근데 그러던데 또 이제 이동진 씨가 이거 올해의 책 그러면서 날개를 다 단 거지. 그래서 이제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 뭐 다들 약간 고개를 갸우뚱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줄리안 반스를 무슨 책을 처음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책들은 뭐 이렇게 별로 크게 읽을 계기가 없었는데 예감이 크게 성공했죠. 한국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던 건 그 작품이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반스 팬들은 이제 자주 언급하는 대표작으로 꼽는 건 이제 플로베르의 앵무새더라고요.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 더 과거의 책. 네, 네. 그거 이제 안 보통 봤고.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진실은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형식, 플롯 이런 것 구조로 이제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는 원래 좀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을 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읽히는 게 줄리안 반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줄리안 반스 소설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뭐 김현수 작가가 이제 추천의 말에도 그렇게 썼지만 페이지 터너라는 거잖아요. 그죠. 김현수 작가도 추천을 했지. 아,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가 페이지 터너라고요? 페이지 터너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제 부분적이어서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근데 이제 반스는 소설이 잘 읽히고 그런 점에서 영문학 그 역사에서 좀 독특한 지점에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저는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 읽고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저는 스토아 철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약간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 핀치가 설파하는 그런 그 인생관이 제가 좀 지향하는 인생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그 줄리안 반스가 독자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네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미 진짜 알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엘리자베스 핀치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핀치랑 관계를 가졌던 어떤 화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자. 네, 말하자면 제자. 뭐 자칭 제자. 엘리자베스 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왜냐하면 자기 유품 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그런데 과연 네가 알던 엘리자베스 핀치는 그게 진짜 엘리자베스 핀치야. 뭐 이런 걸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또 액자식으로 엘리자베스 핀치는 그 배교자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핀치가 평생에 걸쳐가지고 파고들었던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짜일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부커상까지 받은 그리고 뭐 1946년생이니까 80이죠 이제 거의 80 가까워 됐죠. 가까이 됐죠. 네, 80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노 작가가 이제 충분히 소품처럼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 소설이 최고의 소설인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뭐 한 80대에 접어든 노 작가가 자신이 천착하는 중요한 문제를 엘리자베스 핀치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 한 명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던질 수 있는 약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을 안다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규정하고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이렇게 약간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으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굳이 제목을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약간 출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얘기인지 출판 윤리감별사 일인지도 약간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전작의 팬들 전작의 성공에 업어타는 거가 거죠. 이 정도는 좀 너무 과하다. 아니 뭐 저는 이제 뭐 상술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상술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건 좀 약간 좀 과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술이 아니라 사술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과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최고의 소설인가? 하여튼 그것도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다. 그 나도 피해자인 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정도의 재미나 뭐 스토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샀는데 헐. 야 진짜 중간에 2부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2부 좀 어렵죠. 아니, 저는 환장하겠더라고요. JYP가 우리 이거 방송하자 화제작인데 라고 하고 읽는다고 했을 때 약간 악마의 미소 속으로 막 드디어 그래. 내가 친 덫에 걸려들었어 뭐 이런 너도 느낌. 당해봐라 뭐 약간 이런. 왜냐하면 난 100% JYP 취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악마구만. 역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YG 그 나쁜 악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줄리안 반스를
저는 그래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 산문집 에세이도 많이 산문집. 쓰거든요. 그거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말한 적도 있잖아. 근데 저는 요리를 안 하니까. 아니 소설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무슨 산문집이냐. 그리고 나는 요리 일도 관심 없는데 뭐 이러면서 저 제목 보고 이거 재밌거든요. 그거 재밌다면서요.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라는 줄리안 반스의 부엌 사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산책. 이 줄리안 반스는 거의 모든 책이 다산책방이군요. 그냥 거의 쭉 그냥.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은 진짜로 요리에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분인 거야. 그리고 이분 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음식 맛없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영국 음식에 나름 또 그래도 애정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요리 관련 에세이 중에서는 최고예요. 최고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되게 우아하고 그리고 진짜 대가의 풍모도 느껴지고 이거를 무슨 젊은 사람이나 여성이 쓴 게 아니라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썼다는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국식 유머라고 하는 거에 거의 진수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뭐 충분히 그거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음은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일단 말한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것도 그럭저럭 재밌어요. 그 젊은 남자랑 그 나이 많은 여자 연애의 기억인가? 그 책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그 정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리 에세이 혹은 연애의 기억 정도의 재미는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정말 읽는 게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저의 무식에 탓이겠지만 그 스토아 철학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서 이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분에 대한 소논문을 이렇게 길게 내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야말로 그 2부의 소논문이 1부, 3부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다고 뭐 할 수는 있죠. 이게 3부에 쓰는 네, 에세이에 또 네. 바탕이 되는 있다고 것이니까. 억지로 주장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솔직히 2부가요. 이거에 지금 있는 거에 한 3분의 1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이런 클래스에서 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고서의 수준이었으면 그건 뭐 읽었겠죠. 근데 약간 박사 논문 수준의 분량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책을 읽다 말고 책 중에 일종의 무슨 액자 소설도 아니고 액자 논문 같은 느낌인 거죠. 등장인물이 갑자기 내가 쓴 박사 논문인데 한번 읽어볼래? 그러고 이걸 다 읽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 저 지금 찾아봤어요. 그 다산북스 공식 블로그에 이동진 평론가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2024년 최고로 뽑은 이유를 약간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뭐 이 그 다산북스에서 정리한 그 블로그 내용을 보자면 이동진 평론가는 줄리안 반스의 팬임을 알리면서 이 책을 어떤 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 그 실패 속에서 인간다움을 탐구하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 안다고 여겼던 핀치 교수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달랐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가?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이동진 평론가는 이 작품에서 다루는 실패는 이해의 실패라면서 많은 질문들을 파생시키는 지적이면서 독창적인 소설이다. 오직 줄리안 반스만이 쓸 수 있는 작품이자 반세기 동안 쌓아온 문학적 성과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있는 소설이다. 그냥 전 지적이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보물 같은 소설. 제가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줄리안 반스에 대해서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미 여러 번 봤고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본 책도 많지만 이 책은
네. 근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읽은 어떤 독자들은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아 철학적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1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핀치 한숨부터 쉬고 이야기. 아니 그냥 큰 숨. 근데 1분 그리고 엘리자베스 핀치 같은 사람 있으면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솔직히 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어떤 제가 좋아했던 교수들 중에서도 이런 면모를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추앙할 만한 면모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엘리자베스 핀치는 약간 문학의 신 같은 이제 문학의 이제 신의 어떤 한 형상을 그려내고자 했다면 그건 성공적인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니까. 근데 2부 이렇게 사실 근데 1부부터도 읽으면서 이거 그냥 불고 경전 읽으면 깨끗하게 이해될 것 같은데 뭘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2부가 지날 때까지 들었고 2부 얘기는 이제 배교자라고 낙인 찍힌 율리아누스. 역사에서 완전 기독교 역사에서 찍힌 이제 율리아누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긴 이야기와 인간이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주제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좀 진부하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진부해 맞아요. 진부해. 하는 이야기치고는 색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부로 넘어가면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관점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봤던 그것도 사실은 핀치. 진부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부에서 이제 그 닐이 좋아하는 이 교수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말초적으로 재밌었는데 전체적인 이제 주제 의식이 좀 고루하지 않나. 근데 주제 의식이야 뭐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걸 드러내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렇게 소재들도 조금 특별할 게 좀 없어서 그게 좀 흥미를 좀 반감시키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박평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는 타인이 과연 진짜 그 타인이 맞는가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그 다양한 시각 속에서 구성이 되는 정체성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가 같은 내용들은 수많은 문학 작품과 그리고 특히 그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뭔가 실체나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뭐 영화, 뭐 소설 등에서 계속해서 변주가 되었던 주제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돼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역편용으로 과연 한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 책걸상에서 재밌게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많이 소개를 했던 거고,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작한다라고 하는 빌리 서머스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스티븐 킹의 빌리 서머스 같은 경우도 빌리 서머스? 그러니까 아마 이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줄리안 반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티븐 킹의 빌리 서머스 같은 걸 안 읽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빌리 서머스가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줄리안 반스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동시대적인 소설이에요.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정말 그 킬러와 그리고 상처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 사이에 중년 남성 킬러와 젊은 여성 사이에 그런 에로틱한 관계가 아닌 우정과 연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 빌리 서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 그 교수가 계속 하는 얘기 중에 이 교수가 자기 연민을 극혐하잖아요. 스스로도 그렇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자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정말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공감이 되면서도 이제 그게 그렇지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 하면서도 되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어떤 노교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개개별적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나약함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불연속성과 그 우연성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해결될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병적 자기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또 한다면 약간 좀 그렇게 들릴 부분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아직 할 얘기는 남았죠? 남았죠. 질문도 많아요. 네. 나 저 YG한테 다음 시간에 스토아 철학은 도대체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묻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네. 수요일 날 줄리안 반스 그리고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100% 제가 장담컨대 댓글 엄청 달린다. 맞아, 반대로 좋았다. 우리 방송에는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좋았다. 객관주의자. 네. 좋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좋았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일부는 네. 좋았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제가 이 책이 좋았던 분들에게 이걸 읽어봐라. 알았습니다. 내가 네. 그런 걸 제가 좀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나쁘지. 좋았던 사람은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걸 안 좋아하게 될 걸 지금. 그 얘기잖아. 그건 아니야.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게 싫었던 사람한테도 추천할 소설은 또 있어요. 그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수준에 담겨 있던 그 사색의 깊이 정도는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면 그래 YG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젠치하는데 딴 집은 더하단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